어이, 거기 정치인. 방금 뭐라고?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들었으면 다시 잘 들어. 당신들에게 국가안보란 밀실에서 하는 정치고 카메라 앞에서 떠드는 외교인지는 몰라도 내 부하들에겐 청춘 다 바쳐 지키는 조국이고 목숨 다 바쳐 수행하는 임무고 명령이야. 작전간에 사망하거나 포로되었을 때 이름도 명예도 찾아주지 않는 조국의 부름에 영광되게 응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곧 국가안보라는 믿음 때문이고, 지금부터 모든 책임은 사령관인 내가 질 테니까 당신은 섬세하게 넥타이 골라매고 기자들 모아다가 우아하게 정치해.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은 한국에 지고 있다, 너무 빈약한 방위비 현상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명확하게 2차 대전 패전국이고 승전국인 미국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했으며 더 이상 제국주의로 타국가에 대한 악한 행위를 막기 위해 정규군을 가질 수 없는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 구구 정권이 들어서면서 끊임없이 일본은 이 헌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그 헌법을 바꾸기 위한 지금까지의 구실은 북한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이 국가적 성장을 거듭하고 국방력 또한 일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자 한국을 핑계로 삼아서 국방력과 헌법을 바꾸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제동을 걸듯이 일본도 한국의 급성장을 제동을 걸며 미국 슈퍼파워를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언론에서도 일본의 국방력 증가와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한 밑밥을 깔고 있는데, 오늘은 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주 화요일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올해 백서는 중국의 국력 신장에 따른 힘의 균형의 변화로 인해 기존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 국방부의 급증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가 되었다. 해군 해상 병력을 더욱 증강, 센강구 열도 주변에서 중국 해경 활동 활발, 이에 대만 유사시 위험의 경종을 울렸다. 게다가 북한과 러시아 외에도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2018년부터 한국에 뒤처지고 있는 일본의 빈약한 국방 예산의 현실이다. 방위백서는 국민에게 국방의 현상이나 시책과제를 이해받아 협력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방위성이 매년 발행하고 있다. 올해 비전은 내용면에서 중국의 위기감을 명확히 했으며, 모양면에서는 본문 앞에 두꺼운 다이제스트를 설치, 사진이나 그래프를 듬뿍 사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연구가 보인다. 자위대원의 채용난을 겪고 있고 젊은이의 정보 제공도 담았다. 방위성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무료로 읽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을 읽어주었으면 한다. 분량은 방대하지만 표현은 평이하다. 필자도 하룻밤에 단숨에 읽었다. 2020년을 되돌아보고 다양한 안보 도전과 불안정 요인이 더 표면화, 첨예화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지탱해온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국제 질서가 큰 시련에 노출되었다고 쓰고 있다. 게다가 일본의 주변에서는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센가쿠 주변 수역에서 거의 매일 확인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해 침입을 반복, 일본 어선에 접근을 시도하는 사태도 발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백서는 5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먼저 짚고 싶은 것은 현재의 안보 환경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제1부 1장의 개관에 기록된 일본 주변의 병력이다. 국가별 육상병력, 함정, 항공기의 개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 중 함정에 주목하면 중국의 730척 212만 톤에 비해 일본은 140척 51만 톤으로 한참 뒤떨어져 있다.
미 제7함대는 30척 40만 톤에 불과해 만일 유사시가 되면 이 물량의 차이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간에서는 일본의 항공기 350대가 한국의 640대, 북한의 550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명기하고 있다. 구수라는 제2장 2절에는 낮은 최신 장비 상황도 명기되어 있다. 잠수함은 중국 52척에 비해 일본은 21척, 구축함 프리킷함 71척대 47척, 전투기는 1146대 311대로 여기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음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외국의 국방정책 등이라는 제목이 붙은 일부 제2장이다. 우선 미국 올해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와 결별, 국제사회 복귀를 결정, 동맹관계의 복구를 내걸고 대중국에서 미국의 우위를 재구축할 자세라고 소개. 중국은 지난 30년 이상 투명성이 결여된 채 국방비를 증가, 올해 중국 국방 예산이 약 20조 3,301억 엔으로 발표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세계 최대라고 하는 해군 해상 전력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나 센카쿠 주변에서의 중국이 바다 활동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중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전략적 경쟁이 더 표면화될 것으로 분석. 올해 3월 의회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군사령관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야심이 향후 6년 이내에 밝혀진다고 증언한 것을 소개했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 주변에 군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도 열거. 이 지역의 안정은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한층 더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대만은 일본에 가깝다. 필자는 낚시를 좋아하고 요나구니 섬 앞바다에 낚시를 간 적이 있는데 날씨가 좋으면 대만의 요나구니 섬까지 관측할 수 있는 거리이다. 만일 대만 유사시가 되면 미군기가 오키나와 카네다 기지에서 출격할 것으로 보이며 카네다 기지 즉 오키나와가 중국에서의 공격을 받고 전장화되는 위험은 크다. 필자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방위성 간부를 취재한 결과 이 간부들도 이러한 위험을 부정하지 않는다. 백선은 중국 관련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러시아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며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6번의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반복하고 있으며 소형화된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대규모 부대의 유지와 그 능력이 만만치 않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전력은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핵 전력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전력이 있다고 분석, 새로운 부대와 장비를 배치하는 움직임 외에도 중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속 주시해야 하는 존재라고 결론. 지난해 5월 자위대 최초의 전문 부대로서 우주작전 부대를 새롭게 편제, 모니터링 등 우주의 안정적인 이용 확보에 이바지하는 체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방위체제의 강화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부대의 창설과 인재의 확보, 육성, 최신 기술의 활용,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강화 등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방위비의 현상이다. 제2부 제4장 2절 방위비 정비 등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방위비용은 5조 1235억엔으로 작년에 비해 547억엔 증가했다. 전체 40% 이상은 인건비와 식량 비용이다. 방위비용의 증가는 9년 연속이지만 위에 중국과 한국, 북한의 병력 증가 모습을 감안하면 필자는 충분한 증액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 올해 중국의 예측되는 국방 예산은 일본의 거의 4배이다. 국방비의 GDP 대비를 봐도 중국은 1.25%로 일본의 0.94%를 웃돈다. 일본의 국방비는 2018년에 이웃 한국에 역전되어 있다. 구매력 평가 환율로 일본이 494억 달러였던 반면 한국은 506달러였다. 2025년에는 한국의 국방비는 일본의 1.5배로 부풀려질 전망이라고 한다. GDP 세계 10위의 한국이 세계 3위의 일본을 앞지르고 있는 것은 더 많이 군사비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한국의 국방비 GDP 대비 비율은 2.61%, 이는 일본의 2.8배다. 제1부 2장 4절의 한반도의 한국 부분에서는 한국이 2019년 1월에 발간한 2018년 국방백서에서 계속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을 적으로 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한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라는 표현이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발간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하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국방개혁을 계속하고 있으며 육군은 물론 해공군을 포함한 근대화에 노력하고 해군은 신형 이지스함, 잠수함, 경항공모함, 대형 수송함, 국상 구축함 등을 도입을 진행, 공군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로 F-35A 전투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최신 무기 획득 외에도 초소형 위성, 무인 항공기 등을 통한 한반도의 준실시간 감시망도 구축 중이다. 이러한 장비 중 일부는 대북한전에 필요로 하기에 보기 어렵다는 장비도 적지 않다고 듣는다. 원래 문재인 정권이 북한 융화 정책을 채택하면서도 이렇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것에는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견이지만 징용공이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불합리한 태도의 배경에는 군사력 확대를 배경으로 한 위험한 자신감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한편 미중 디커플링 시대를 맞이하고 공급망 재검토 논의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자민당과 경제산업성에서는 경제안보를 슬로건으로 벌써 국제 경쟁력을 잃은 일본의 반도체 메이커 조처 등의 거액의 공적 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논의가 일고 있다. 지난해 도시바의 주주총회에서 개정외환법 규정을 꺼내 미국 투자자의 주주권을 행사를 견제하는 행위까지 있어 결과적으로도 도시바의 경영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실질적 파산기업에 대한 난폭한 지원은 공적 자금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도태되어야 하는 좀비 기업을 존속시켜 시장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어리석음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백해무익하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방어에 필요한 장비를 단단히 찾아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국방비에 가산해 가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의 대책의 결과 재정적인 일단의 불균형은 불가피하지만 세계의 화약화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일본의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혜와 외교 노력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그들을 뒷받침하는 합당한 방위비의 확대도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올해 1월에 한국인 기자가 일본과 전쟁을 하고 일본을 한국의 식민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해 화제가 되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선진 17개국 중 가장 중국이 싫어하는 것은 일본이며 어젯밤도 국방비가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가 SNS 트렌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국방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일본 국민은 많다. 방위비 업의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것도 여당에서까지 친중의원이 있기 때문으로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 불문하고 친중의원을 떨어뜨리고 즉시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위비 문제가 아니라 명령 지휘관의 문제, 관저에서 고사인이 나오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당한다. 대체로 쉽게 영역에 들어오면 위협사격커녕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의 어부까지 우리나라를 핥아대고 있다. 공격으로 국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국토를 지키기 위해 자위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승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 중국 사이트에서 일본에 핵 공격을 해도 된다고 문제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핵무장이 필요가 올 것이다. 미국에서 대여할 수 있을까? 또한 무력 장비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쟁, 정보 수집도 중요하다. 그 근처에도 힘을 쓰면 좋겠다. 하는 김에 F3 개발도. 다음 선거의 쟁점은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싶다. 어깨띠에 친중 친한을 명기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을 생각하는 착실한 일본인 의원들이 방위비 포함 제대로 의논해 주었으면 한다. 방위비가 빈약한 것은 틀림없다. 경제력 3위가 인구 절반 이하 한국의 거의 같은 금액이구나. 있을 수 없다. 최소 8조 원 이상 11조에는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일본을 보호할 수 있다. 북한을 적으로 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한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 한국은 정치적으로 사이가 나빠져도 군사적으로는 다양한 교류가 한일 파이프는 굵다라고 하는 것이 친근감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같은 것은 아니죠. 자국 방위에 불필요한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실시하거나 이시가현 앞바다에서 일본의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하고 이제 한국은 일본에게 섬뜩한 녀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앙 쌍방은 이상할 정도로 자국 홍보 및 일본 비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고 다시 일본 주변 해역의 위협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의 추세라면 가까운 미래 한국군이 영해 침범, 영공 침범을 해오는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이제 평화에 노망난 국민도 일어날 때가 아닐까요? 힘을 배경으로 하지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다른 나라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힘이어야말로 비로소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억지력으로 일본의 군사력 확충 바랍니다.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일본 국방백서를 설명하고 일본의 국방력을 높이는 것을 논의하면서 꼭 주적이 한국처럼 거의 모든 댓글이 한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 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도발을 할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 않으니 일본 또한 이젠 북한을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자극하고 도발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약탈과 희생을 치렀는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일본은 다시 재무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 가운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발을 걸어올지 우리는 확실하게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